경마편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훈입니다. 3월 1주차 토요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7일 토요일인데요. 자, 금요일 새벽에 내린 비로 지금 서울 주로가 포화주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포화주로였는데 서울은 배수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아마 토요일, 일요일도 포화주로 내지는 다습까지 이 경주 전개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자, 그렇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선행마필들이 당연히 유리할 거고, 이전에도 저번 주까지만 해도 역시 선행 안쪽 주로가 가벼웠었던 서울 주로였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중간중간에 복병 마필들이 좀 많이 보였었는데, 자, 그 마필들 선행을 앞에 가서 붙일 수 있는지, 아니면은 뭐 추임 마필인지, 추임 마필들은 외곽에서 감아 나오는 마필들 빼고 따라가는 마필들이 조금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11개 경주 중에서 제가 6경주와 10경주 두 개를 승부처로 좀 선정해 봤습니다. 6경주, 10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1경주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직전 데뷔전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 보였던 마필이죠. 7번 플라잉 아너가 아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잉 아너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에 이 게이트 조건이 너무 외곽으로 빠졌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마필인데, 일단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죠. 직전에 이제 데뷔전을 뛸 때 12번. 데뷔전 12번 외곽 게이트는 정말 좀 불리한 조건이죠. 아무래도 첫 경험인데 외곽 게이트 출발을 하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이제 실버 게이트로 좋아졌고, 그렇다고 스타트가 느린 말도 아니에요. 스타트가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볼 수 있겠고, 이제 상대 마필로는 안쪽에 있는 마필이 팔려주고 있죠. 3번 나올 오로라. 조상범 기수가 데뷔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 마필인데, 나올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행검사에서 보였던 발걸음이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주행검사에서 선행을 갔어요. 그러니까 주행검사에서 모래 적응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플라잉 하나가 빠르게 외곽에서 접어 들어가지고 앞선을 장악을 할 거고, 직전에 이제 이 나오누루라와 같이 또 현장에서 많이 팔려주는 5번 메탈 인베이더 장추열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할 때 이 배당판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었었던 마필이거든요. 자, 그렇게 바람이 불었었던 이유가 있는 마필이겠죠. 자, 근데 얘도 앞선 전개죠. 얘도 앞에 가야죠. 얘는 당연히 앞에 갈 거죠. 자, 그럼 인기 마필들의 서로 충돌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이나 중속력이 빠른 말은 7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루로라가 만약에 선행을 가지 못하고 따라가는 전개에서 모래 맞고 모래 반응이 별로 안 좋다, 이제 그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모래에서 따라가면서 모래 맞는 반응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얘를 축으로 가는 게 맞죠. 얘를 축으로 가는 게 맞고, 자, 이번 경주 인기 마필 3번, 5번 두 마리가 접전을 벌일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 지금 이 김용근 기수를 토요일 날 좀 주목을 해야 되겠죠. 지금 천승 -2 998승입니다. 김용근 기수도 지금 천승 기수거든요. 이제 두 개 남았는데, 기수들한테 뭐 그게 뭐 몇 승 뭐 몇백 승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본인 나름대로는 또 엄청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또 천승이라는 거는 거의 뭐 한계점이잖아요. 천승을 뭐 아무나 어떤 기수든지 천승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뭐 김용근 기수가 어쩌다 보니 천승 기수까지 왔는데 열심히 타겠죠. 왜? 지금 뭐 김용근 기수가 아무리 뺀질뺀질 거려도 이거를 남겨놓고서 지금 -2승, 천승에 -2승이면은 자기도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열심히 탈 것 같아요. 성격상.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천승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김용근 기수가 엄청 열심히 탈 수 있다. 학산윤호를 복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직전에 이제 좋은 발걸음을 보였던 마필들이 많이 팔려주고 있습니다. 5번 레피드 썬더. 직전에 입상을 했죠. 그 앞에 갔던 마필이고, 이번에도 앞에 갈 수 있고, 발걸음은 더 좋아졌고, 그리고 또 8번 이끌림입니다. 이끌림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깜빡이, 그야말로 깜빡이 점배당으로 들어왔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를 보시면 그 딱 두 마리 빼고 나머지 말들은 진짜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두 마리밖에 뛸 수 없는 그런 편성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때요?
이 두 마리가 딱 눈에 보입니다. 그쵸? 앞에 가는. 그러니까 5번이 빠르게 나오면 조재르 기수가 선행을 가고 8번이 여기 자리에서 이렇게 따라갈 건데 5번, 8번이 둘이 싸우다가 죽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야 기수도 요즘에 말을 좀 이상하게 타니까 요즘에 말 타는 폭이 확 줄었어요. 그쵸? 요즘에 말을 많이 안 태워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이거를 돌파하려고 그러면 침착하게 열심히 타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5번이나 8번 둘이 뭐 야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서로 죽자고 덤비지는 않을 거예요. 전개를 깔끔하게 풀어내면 5번, 8번 두 마리가 직전에 이끌림이 들어올 때처럼 그냥 딱 두 마리만 뛸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이번 경주 두 마리가 또 현장에서 또 이제 깜빡이 점배당으로 갈 확률이 높은데 한 마리만 딱 붙여갈게요. 한 마리만. 얘는 복병이라 아예 안 팔리는 말이라 좀 값어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왜 PNS 트윈을 왜 제가 추천을 드리냐면 아무리 뭐 복병이라고 그래도 뭐 들어올 수 있어야 복병이지 못 들어오면은 그건 그냥 똥말인 거죠. 자, 그런데 이 PNS 트윈이 끝걸음은 좋아요. 그쵸? 끝걸음은 상당히 좀 괜찮은 끝걸음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두 마리가 뭐 앞에서 그냥 끝날 건데 끝걸음 좋은 말을 뭘 추천하냐? 그쵸? 앞에 두 마리 끝날 건데 삼복이 있잖아요. 삼복 여러분. 얘가 이 두 마리 땡땡 굳어갖고 들어올 때 여기에 삼복승만 들어와도 해볼만 할 거 아니에요. 10배 넘어갈 것 같은데 300승 들어온다고 그래도. 자, 그래서 이 PNS 윈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죠. 지금 포화주로라서 추입이 조금 힘들 거예요. 앞에서 안 그래도 주로가 빠른데 거기다 포화주로까지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앞에 쓰는 순간에 그냥 끝날 거거든요. 자, 그러면 뒤따라가는데 안쪽에서 모래 맞고 뒤따라가는 애들은 거기를 뚫고 나오기가 결승선에 그 모래를 다 맞고 뚫고 나오는 게 어지간한 말들은 뚫고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추입이 되는 마필들은 어떻게 추입을 할 거냐면 외곽에서 이렇게 쭉 갖다 붙여가지고 외곽에서 뭐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많게는 뭐 한 네 번째까지 서서 돈다고 그러면 모래를 좀 피해서 돌면서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안쪽에 갇혀서 흐름을 못 따라가면 그거는 꽝이에요. 결승선 돌아가지고 추입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외곽에서 자연스럽게 모래를 피하면서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고 그러면 결승선에 추입을 한번 노려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얘를 보는 거예요. 외곽 게이트고 추입인 추입이지만 외곽 게이트 출발에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경주 뭐 2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삼복승만 들어와도 땡큐인 거는 PNS 트윈을 말씀드릴게요. 3경주입니다. 중거리 경주로 넘어왔습니다. 자, 반가운 기수가 보여요. 2역 기수. 지금 좀 많이 다쳤죠. 그러니까 그게 기수들이 다치는 것도 그냥 살포시 툭 떨어졌는데 많이 다치는 기수가 있고 우당탕 굴러가지고 입마전도 됐는데 야, 좀 많이 다쳤겠다고 하는데 의외로 다치지 않고 툭툭 털고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 사고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동차가 많이 부서지면 사람이 좀 덜 다치고 자동차 덜 부서졌는데 사람이 좀 많이 다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이상하게 말들도 똑같더라고요. 경주도. 그냥 툭 살포시 떨어졌는데 엄청 많이 다쳤어. 이역 기수 직전에 봤을 때. 그쵸? 근데 우당탕탕하고 넘어졌는데 별로 안 다친 기수들이 또 많이 있죠. 그것도 항상 그렇더라고요. 이역 기수도 직전에 그냥 살포시 툭 떨어졌어요. 근데 별로 안 다칠 줄 알았는데 엄청 많이 다쳤어요. 자, 그래서 3개월 만에 지금 기수 복귀전입니다. 약간 좀 몸이 무거울 수도 있겠죠. 이역 기수가. 자, 근데 크리솔 포시가 직전에 뛰었던 발걸음을 보면 끝걸음도 좀 아쉬웠고 전개도 좀 좋고 스타트 좋은 이역 기수가 기승을 했으니까 단지 이역 기수의 컨디션이 이제 어떨 거냐. 3개월 만에 복귀전인데 이제 그 부분 현장에서 뭐 기수의 컨디션을 좀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준비를 잘하고 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이제 스마트 라이즈인데 송재철 기수. 스마트 라이즈 같은 경우는 인기마필이었죠. 근데 제가 12월에도 인기마로 팔렸을 때 원래 이제 추입을 했었던 마필이잖아요. 그래서 전개가 잘 나오고 편성도 잘 만났길래 노렸었는데 송재철 기수가 진짜 바보 같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추입으로 좋은 발걸음을 보였던 마필을 앞을 냅다 쏘고 나가가지고 앞장을 한번 까더니 그냥 갔다가 뽀로록 죽었어요. 이거는 기수의 잘못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경주에 송재철 기수가 또 다시 침착하게 내가 좀 작전이 틀렸구나. 이거는 앞에서 좀 세이브를 시켜줘야 되는구나. 이제 자기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전 경주에 나와서 딱 잡아가지고 선입전개하면서 걸음을 살려냈단 말이죠. 그대로. 자, 이번에도 송재철 기수가
선입에서 걸음을 살려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송재철 기수가 알고 타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두 마리가 깜빡이죠. 현장에 이제 인기 마필로 갈 수 있는 깜빡이고, 여기는 두 마리가 좀 다 저는 불안하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이거는 기수가 좀 불안하고, 이것도 기수가 조금 불안하고. 자, 그래서 두 마리가 불안한 상황에서 그러면 딱 보이는 말이 뭐냐? 얘인데 이 월드화합입니다. 월드화합. 우인철 기수가 기승해서 지금 감량이 3kg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아무리 김동균 조교사 마방이 뭐 그렇다고 해도 지금 요즘에 김동균 조교사 마방이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위험하죠. 뭐 보여준 게 있어야지 이게 유지를 할 건데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우인철 기수의 감량을 태웠으면 여기서 월드화합은 못 먹어도 고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인철 기수 자체도 좀 침착하게 타는 스타일이고 잘 타죠. 자, 그래서 이 월드화합 자체가 체구가 작잖아요. 직전에 뛸 때 435kg였단 말이죠. 체구가 작아서 이 감량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감량 조건 자체가. 그래서 이번 경주 좀 우리가 노릴 수 있는 복병 마필은 감량 가지고 기승하는 월드화합을 추천드릴게요. 4경주입니다. 5등급 단거리 경주로 진행됩니다. 직전에 이제 크레이지 망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말 이름에 이제 크레이지가 들어간 게 좀 뭐 더비가 들어간다거나 크레이지가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좀 말 이름이 세게 지어지면 잘 못 뛰더라고요. 근데 이 크레이지 망고가 직전 2번에서 배당을 빵빵 터뜨리면서 잘 들어왔습니다. 선행 갔더니 잘 뛰었죠. 선행 갔더니 얘가 기가 막히게 뛰어. 이번에 이제 우인철 기수로 바뀌었어요. 왜? 직전에 이제 2번 선행 가서 이겨놓으니까 우인철 기수가 안 타면 어떻게 돼요? 58 달아야지. 58 내지는 57 달아야 되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지금 우인철 기수 기승으로 감량을 받았어. 자, 근데 선행을 가야 되는 말이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에 감량이다. 여기서는 뭐 감량 기술을 태운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볼 수 있는 마필이고, 자, 9번 청산돌풍입니다. 장추열 기수 기승한데 얘 선입 전개죠. 외곽에서 가볍게 선입으로 붙어 나올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을 보이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6번 하트킹인데 푸르칸 기수가 기승하는, 푸르칸이 기승했는데 감량이 2.5면 승급전을 치르겠죠. 승급전이기는 하지만 기본기가 괜찮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기본기 좋은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놈인데, 자, 이번 경주는 참 생뚱맞은 놈이 자꾸 이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거슬리는 놈이 한 마리. 그러니까 김효정 기수가 기승하는 PNS5인데, 뭐 PNS 시리즈 자체가 뭐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은 아니죠. 거의 뭐 능력 부진 마필들이 많이 있어서. 자, 그런데 제가 또 의외로 PNS를 가지고 몇 번 배당을, 아주 고배당을, 50배가 넘는 고배당을 한 3번 정도 적중을 했어요. PNS가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올 때마다 이상하게 운이 좋아서 적중을 했는데, 자, 이번에도 지금 PNS5가 보여요.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끝걸음이 나쁘지 않거든요. 단거리에서. 이 1200m 출발 조건에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 1400 추입을 잘하는 애들도 있고 1200 단거리에서 앞에 쓰면은 딱 돌 수도 있지만 1200 단거리에서 기가 막히게 좀 추입을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PNS5라는 말이 걸음은 괜찮고 너무 또 완벽하게 뭐 뒤에서 고무줄 추입을 하는 그런 마필은 또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섞여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끝걸음이 괜찮은 마필. 얘가 좀 김유정 기수하고 호흡이 잘 맞는다고 그러면 뭐 삼폭승지에서도 배당을 빵 터뜨릴 수 있는 마필 PNS5를 복병으로 추천드릴게요. 5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이 좀 먼저 보여요. 안쪽에서는 5번 IM고 호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7번 랩처의 김효정, 그리고 카우보이 삭스의 김정준, 이 3명의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암말 한정 편성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는 있을 것 같아요. 카우보이 삭스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보였던 발걸음이 있죠. 마이너스 1kg 가지고 있는데 승급전이에요. 그러니까 승급전이기는 하지만 기본 싹수가 있는 마필이고, 랩처는 선행을 가야지 잘 뛰죠. 선입을 하면 약간 좀 부족한 발걸음이고, 선행을 딱 쓰는 순간에 말이 좀 잘 뛰어요. 더군다나 지금 포화주로 해서 뒤에서 철퍼덕 한다. 그럼 잘 뛸 거예요. 근데 선행을 가지 못했을 경우,
선행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얘가 조금 부실하게 뛸 수도 있어요. 한 걸음이 부족하게 뛸 수도 있고, IM고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코지 기수가 조금 기승하는 게 그렇게 썩 깔끔하게 기승하지는 못했어요. 이번에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좀 더 앞선에 붙여놓고 좀 더 열심히 탄다고 그러면 가능성은 충분하죠. 자, 그래서 인기마필 3마리가 팔려주고 있는데, 발걸음도 어차피 인기마 3마리가 선행 선입전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또 그렇게 배제할 수도 없는 그런 편성인데, 자, 이 김용근 기수가 또 있습니다. 이 전에 이제 거쳐오면서 만약에 1승을 추가를 했으면 여기에서 이제 999승에 걸릴 거예요. 이번 경주. 만약에 이제 이 전 경주 벌써 한 두세 개 탔는데 두세 개 중에 하나만 성공을 하면 999승에 걸려 있을 건데, 자, 그러면 이제 999승이나 998승이나 거기에 걸려 있다고 그러면, 자, 여기도 이 스마트 해성도 선입전개가 가능한 마필이죠. 선입전개 가능하고, 어차피 얘네들하고 묻혀서 갈 딱 그 편성이기, 그 앞에 어디쯤엔가는 있을 거예요. 김용근 기수가. 자, 그러면 결승선에서 김용근 기수 그 특유의 그 자세 있잖아요. 그 결승선에 가면은 막 머리 뭐 밑으로 쳐박고 막 앞에 보지도 않고 막 조지면서 올라가는 그 김용근 기수의 그 시그니처. 그래서 좀 그렇게 또 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김용근 기수가 다시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또 천승 -2 한번 노려봐야 되겠다. 9번 스마트 해성을 복병으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6경주입니다. 5등급 1700m 경주. 오늘 준비한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에 좀 아쉬웠던 놈, 미스터 카라. 제가 직전에 이 미스터 카라가 복병일 때 미스터 카라를 놓고 때렸습니다. 왜? 기수도 루이스로 변경된 데다가 게이트도 안쪽이었고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선행 가서 이 미스터 카라가 한 바퀴 돌았어요. 자, 근데 왜 조한별하고 같이 들어온 거야? 조한별 기수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쉽게 놓치고 말았는데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또 선행 갈 수 있겠죠. 근데 부담 중량이 또 올랐어요. 그쵸? 직전보다 부담 중량 많이 올랐고, 안쪽에 이번 지산 네이블 뺀질이 CC용이 타고 있는데, 얘는 지금 승급전이죠. 승급전이라서 감량 4kg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량 4kg의 승급전. 이 두 마리가 깜빡이에요. 깜빡이를 가는 이 두 마리. 여기에 이제 대한마필을 팔리는 게 김효정 기수의 와일드 매직인데, 와일드 매직 같은 경우도 직전에 선행을 가서 유지하는 발걸음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포화주로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마필들이 유리하긴 할 건데, 자, 보시면, 예. 제가 이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직전에 놓고 때릴 만큼 알고 있었던 마필이고, 선행 가서 김효정 기수 탔던 마필이고, 또 뺀질이 CC용이 타고 있는 지산 네이블도 안쪽 게이트 출발 조건을 잡고 있고, 모든 조건들은 다 좋아요. 다 좋아 보여서 얘네들이 인기 마필로 팔리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조건만 좋다고 다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잡은 단 하나의 이유는, 노리던 놈이 있어서. 지난번 경주, 그리고 그 지난번 경주를 봤을 때, 너는 내가 어떤 편성에 걸려도 너는 그냥 놓고 할 거야 라고 제가 딱 침을 발라놓은 놈이 있습니다. 워낙 또 발걸음도 발걸음인데 경주가 아주 개떡같이 풀려가지고 진짜 좀 죽을 구멍만 찾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수가 어떻게 했었는지, 나 여기 죽을 구멍만 찾아 들어가고 셀프로 죽었던 그 마필이 있어요. 그러면 야, 저거는 진짜 그냥 뛸 수 있는 바인데 어떻게 저렇게 전개가 저렇게 어떻게 풀렸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그 복병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직전에 그 두 번의 경주를 그렇게 기수가 아주 죽을 자리만 찾아서 들어가면서 셀프로 죽었던 그 복병 마필, 그 놈을 놓고 현장에서 배당으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4등급 장거리 경주로 넘어왔습니다. 직전에 같이 뛰었던 두 마리가 짝을 이뤄서 다시 출전했습니다. 3번 오섬퀸하고 7번 패션스타, 직전에 얘네 두 마리가 같이 뛰었고, 자, 그리고 9번 MJ 클래스와 비바청수, 이 두 마리가 같이 뛰었습니다. 얘네 둘이 인기 마필이고 얘네 둘이 대한 마필로 팔려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오섬퀸 같은 경우는 직전에 장추열 기수 선행 갔죠. 선행 갔는데 몰려 들어오면서 간신히 버텨내면서 장추열 기수가 들어왔어요. 자, 이번에 부담 중량이 다소 올랐고, 얘도 부담 중량이 다소 올랐고, 직전에 같이 잘 뛰었던 마필.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얘네 둘은 추입이죠. 추입.
근데 뭐 MJ 클래스하고 비바 청수가 직전 경주 모습을 보면 앞선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이번에도 이제 오섬퀸하고 패션스타가 앞선에 패션스타는 선입 전개지만 오섬퀸이 선행을 갈 건데, 선행을 가면은 아무래도 직전에 조금 저는 다음에 나오면 부러질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 이번에 포화주로죠, 포화. 글씨가 좀 잘 안 써지네요. 자, 여기 지금 오늘이 포화주로기 때문에 포화주로의 이 덕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가는 마필이 뒤에서 막 철퍼덕철퍼덕 하면은 그거에 놀래서 더 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자, 일단은 선행이 무시하지 못해죠. 자, 그렇지만 또 뒤에서 따라오는 이 마필들의 성장세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이 MJ 클래스 얘의 성장세가 좀 좋다고 봤어요. 훈련도 직전에 비교해서 좀 탄력적인 발걸음도, 탄력도 좀 좋아진 모습이고, 다시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복병 마필 추임력을 보일 수 있는 MJ 클래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단거리 경주로 진행되는데요. 이번 경주는 11번 관악산 리키죠. 그러니까 직전에 잘 뛰었죠. 8개월이었나요? 8개월 만에 복귀전이었어요. 8개월. 8개월 만에 복귀전이었는데도 발걸음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이준철 조교사, 그러니까 기수 출신 조교사들 중에 좀 확실히 좀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승률 자체가 15%를 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준철 조교사 마방의 마필들은 정말 좀 열심히 항상 못 먹어도 고를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8개월 만에 복귀전에서 그 정도 뛰었으면 지금 정상주기죠. 5주 만에 정상주기로 돌아왔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뭐 왕별로 팔려주고 있는 거고, 안쪽에 메이저 크라운, 지금 이제 김효정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게이트 조건이 직전에 11번에서 이번에 2번으로 게이트 조건이 워낙 좋아졌습니다. 조건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팔려주고 있는 마필이고, 자, 여기 이제 최변명 기수의 라온 이클립스 팔려주고 있죠.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은 다 좋아요. 특히나 이제 관악산 리키는 지금 뭐 성장세가 워낙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 좀 이제 정상주기 돌아와서 더 좋은 마필이라서 봐야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복병은 저는 이제 좀 얘가 보이기는 하는데, 슈어니스가 공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29주 공백을. 거기 기수도 또 조상범이고, 이렇게 약간은 좀 안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제가 이 슈어니스를 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1200m에서의 이 1200m 발걸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1300, 1400 같으면 뭐 휴양도 했고 거리도 안 맞고 그래서 제가 좀 버리겠는데, 지금 휴양을 했는데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상태도 괜찮아요. 상태도 좋은데다가 적정거리 1200에 딱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휴양 공백을 가지고 있어도 좀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1200m 단거리 발걸음이 좋은 슈어니스를 복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1600m 중거리 경주로 넘어왔습니다. 직전 경주 이 다나은 킹덤이 10개월이었죠. 이 10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렀던 마필입니다. 10개월 만에 뛰면서 그 정도 탄력감을 보여주었고, 자, 이번에는 5주 정상주기를 출전하고 있어요. 게이트 조건도 안쪽이고,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좋죠. 정상주기 돌아와서 발걸음도 가벼워졌기 때문에 얘가 왕별로 팔리고 있고, 마이티 코드입니다. 우인철 기수. 직전에도 우인철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기승을 하는데, 우인철 기수가 보면 꼭 그게 있더라고요. 직전에 자기가 한번 탄 말은 그 다음 병주 타면 더 잘 타요. 이제 더 이렇게 알고 타기 때문에 더 잘 타는데, 감량도 좋고, 우인철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감량도 좋고, 거리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선입전개 할 수 있죠. 1600에 침착하게 탄다 그러면 뭐 1400까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1600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외곽에 10번 파인핑크도 많이 팔려주고 있습니다. 외곽 게이트 출발이라서 좀 불리할 거예요. 1600, 그러니까 서울의 1600이 이 코너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외곽 게이트가 좀 불리한 조건입니다. 인기 마필들에 비교해서는 약간 좀 불리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동화 기수가 알아서 잘 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안쪽에 두 마리가 더 좋아 보이죠. 자, 여기는 얘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 코지 기수가 기승하는 슬램 드래곤입니다. 그러니까 슬램 드래곤은 이상규 기수가 기승해서 1600에 뛰었던 마필이에요. 3착으로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1600에 3착 왔다. 근데 이번에 이제 코지 기수가 기승을 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연히 봐야 되는데, 이게 또 공백을 좀 가지고 있네. 근데 공백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말의 컨디션을 좀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나쁘지 않았어. 훈련 상태도 괜찮았고 컨디션도 좋아 보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기수 변경, 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아니 설마 이상규가 타고도 3착 들어왔는데 코지가 타고 뭐 불가능한 일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역시 3착만 들어와도 돈은 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기수 변경된 이 슬램 드래곤이 이번 경주는 좀 복병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경주에 슬램 드래곤을 복병으로 추천드릴게요. 10경주입니다. 3등급 단거리 12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이번 10경주는 오늘 준비한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에 마필들이 좀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스타트랙 단거리 1200m 발걸음이 좋죠. 1200 발걸음 좋고, 이 스타트랙이라는 말이 직전에 지금 연타 2번을 외곽 게이트 출발이었어요. 이번에 2번 게이트로 출발 조건 좋아졌고 선행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충족해서 얘가 왕별로 팔리는 거죠. 여기에 이제 팔려주고 있는 깜빡이가 뭐냐? 대응 클래스입니다. 김태훈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대응 클래스 같은 경우는 30번을 넘게 뛰었어요. 그러면서 우승 경험은 또 없어요. 근데 또 얘가 1200m 단거리 추임력은 또 기가 막히게 좋아. 이 단거리 추임력. 그러니까 1400, 1300은 또 안 돼요. 근데 1200은 잘 뛰어. 자, 그래서 얘가 이제 팔려주고 있죠. 두 마리가 깜빡이로. 여기에 안쪽에 1번 리얼 딜까지. 1200 단거리에 1번 게이트의 조제로 모든 조건이 좋으니까 팔려준다. 그쵸? 모든 조건은 다 좋아. 인기마필들이. 팔려주는 이유는 분명해요. 인기마로. 자, 그런데 제가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얘네들만 우승하고 상금 벌으려고 출전한 게 아닙니다. 다른 놈도 이번 경주 우승하고 상금 벌으려고 칼을 팍팍 가르고 나오는 놈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칼을 간다고 다 성공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죠. 어느 정도 조건이 얼추 맞아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경주의 조건이 딱 맞다라고 봤어요. 전개도 잘 풀릴 수 있는 편성을 만났고, 기수도 말하고 궁합이 좋은 기수를 만났고, 편성 자체도 해볼만 하겠고, 어차피 스타트랙, 리얼딜, 대응 클래스 얘네들의 발걸음이 이미 다 노출이 되어 있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자, 이 정도면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10경주를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본 겁니다. 인기 마필들의 포지션이라든지 상태는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자, 여기에 이제 복병 마필의 컨디션까지, 포지션까지 다 완벽하게 파악이 끝났다. 그러면 한번 붙어볼만 하겠다. 그런 결론이 나온 경주입니다. 10경주. 인기 마필의 접전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이번 경주 준비를 잘 하고, 정말 소위 말해가지고 칼을 빡빡 갈고 출전하는 놈이 출전하고 있는데, 자, 그 놈의 발걸음이 심상치 않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왜 이번 경주를 메인으로 잡았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단거리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뭐 좋아진 마필들이 워낙 많죠. 특히나 이제 7번 실버네일. 실버레인 같은 경우는 권중석 기수가 기승해서 지금 감량이 5kg입니다. 5kg면 여러분, 마이너스 5kg면 신마신이에요, 신마신. 그러니까 신마신을 앞에서 출발한다고 보면 돼요. 직전 경주 대비해서 신마신을 앞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왕별이죠. 대상 경주도 2번이나 출전했던 마필이고. 자, 여기에 이제 우인철 기수가 기승하는 나이스포스. 얘도 우인철 기수가 기승하면서 감량이 4kg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 감량을 지금 뭐 4kg, 5kg씩 받은 두 마리가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두 마리 기본기도 출중한데 감량까지 줬어. 당연히 팔리죠. 그리고 안쪽에 1번, 2번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게이트 조건이 직전에 외곽 10번 뭐 11번 게이트에서 지금 1번, 2번 게이트로 너무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어. 단거리 경주인데 이렇게 게이트가 좋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팔리죠. 팔려주고 있고, 인기 마필들의 상태는 다 좋아. 팔리는 이유도 분명해. 그쵸? 자, 그런데 여기 광고하면 안 될 말이 하나 있어요. 자, 뭐냐면 얘입니다, 얘.
한센브레이싱. 그러니까 원래대로라고 그러면 이런 편성에서 얘도 뭐 감량 뭐 뛰어나고 뭐 발걸음 좋아졌고 안쪽 게이트 출발이고 이런 편성이면 얘를 버리죠. 왜? 이제 일단 승급전이지. 앞말이지. 앞말에 승급전에 얘가 또 체구가 작잖아요. 411kg. 직전에 411kg 뛰었어. 그러면 모든 조건이 얘네 이제 승급했으니까 버려야지. 이거란 말이죠. 버려야지. 이건데 한센브레이싱이 뛰는 모습을 보면 얘가 진짜 조그만한데 410kg짜리 앞말인데 이 근성이 어마무시해요. 진짜 어마무시. 감량까지 좋아. 52.5. 감량 이번에 잘 받았고 승급전이기는 하지만 얘가 앞에도 갈 수 있고 추입도 할 수 있고 뭐 물론 고무줄 추입을 하는 말은 아니지만 선입에서 추입을 할 수 있는 조건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모래도 잘 맞고 그래서 저는 얘를 좀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체구가 작고 앞말의 승급전이지만 얘는 좀 제가 예외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경주 인기마필들의 발걸음도 좋지만 이 체구가 작은 한센브레이싱이 근성이 어마무시하다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1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인기마필들의 접전도 좀 몇 개 있었고 복병을 노려야 될 경주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로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포화주로가 이미 떴기 때문에 앞선 가는 안쪽의 마필들이 유리하다. 그건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알고 계시는 거고, 현장의 주로 파악하고, 이제 이 흐름 같은 거를 좀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일요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